경기 고양시 한 물류센터에서 신입사원 한 명이 상사들의 텃세와 무시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두가 지나치던 수입 통관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순간부터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했죠. 잘못된 물량의 책임이 억울하게 그에게 향하고 사장은 공개적으로 호통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뜻밖의 자신감으로 단 한 번의 행동을 선택했고 그 결정이 물류센터 전체를 뒤흔지는 반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청년의 운명을 바꾼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재는 고양시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죠. 부모님은 성재가 대학에 가길 바라셨습니다. 우리 아들 꼭 좋은 대학 가야 해. 열심히 할게요. 성재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어요. 고등학교 시절 성재는 특히 영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영어는 꼭 필요할 거야. 매일 아침 영어 단어를 외우고 회화 연습을 했죠. 친구들이 놀 때도 성재는 도서관에 있었어요. 성재야, 우리랑 놀러 가자. 미안, 나 공부 좀 더 하고 갈게. 노력 끝에 성재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죠. 잘했다, 아들. 감사합니다. 대학 생활은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전공 공부도 재미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거예요. 성재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집안 형편이 하루아침에 나빠졌습니다. 성재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구합니다. 성재는 밤새 일하고 낮에 수업을 들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참을 만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머니까지 건강이 나빠지신 거예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성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휴학할게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성재는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했죠. 군대 다녀와서 다시 생각해 봐야지. 군 복무 중에도 성재는 영어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 휴가 때마다 영어 회화책을 가져왔습니다. 전우들이 쉴 때 성재는 책을 읽었죠. 성재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냥 시간 아까워서요. 제대 후 성재는 복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들아, 복학은 좀 미루는 게 어떨까? 알겠어요. 결국 성재는 졸업을 포기했습니다. 취업이 급했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 해. 성재는 매일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어느 날 물류센터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양시 물류센터 신입사원 모집. 여기 집에서 가깝네. 성재는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란에 대학 중퇴라고 적었죠. 붙을 수 있을까? 며칠 뒤 합격 통보가 왔어요. 김성재 씨 합격하셨습니다. 성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첫 출근 날 아침 성재는 일찍 일어났어요. 첫날부터 늦으면 안 되지. 물류센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거대한 창고와 수많은 박스들이 보였죠. 여기서 일하게 되는구나. 성재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신입사원 김성재입니다. 왔어? 여기 작업복 받아. 담당자가 옷을 건넸습니다. 성재는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죠. 이제 정말 현장 직원이구나. 성재는 집합 장소로 갔습니다. 선임들이 모여 있었어요. 신입이면 일단 창고 쪽으로 가. 한 선임이 성재를 데리고 입구 구역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입구 구역이야.
수많은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우와, 놀랄 것 없어. 여기 박스들 저쪽으로 옮겨. 선임은 손으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재는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계속 날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팔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성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선임들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신입들은 원래 저렇게 고생해야 해. 맞아, 우리도 그랬잖아. 아무도 성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성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죠. 거기 앉아. 성재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신입이지? 이름이 뭐야? 김성재입니다. 나이는? 25입니다. 선임들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대학은 나왔어? 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퇴했습니다. 그래, 뭐 배운 거라도 있어? 영어는 좀 공부했습니다. 선임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영어? 여기서 영어가 무슨 소용이야. 맞아. 여기선 몸 쓰는 게 중요하지. 다들 웃었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이나 빨리 먹어. 오후 일 많아. 네. 성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지만 다 비웠어요. 힘써야 하니까 많이 먹어둬야지. 오후가 되자 입고 검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입, 이리 와봐. 성재는 선임에게 갔어요. 검수가 뭔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온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는 거야. 네. 선임이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숫자만 맞으면 돼. 쉽지? 네.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세어봐. 성재는 박스를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박스 옆에는 여러 서류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래 명세서, 송장, 그리고 영어로 된 문서도 있었죠. 성재는 영어 문서를 자세히 봤어요. 수입 통관 서류구나. 문서에는 제품명과 수량이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자연스럽게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고등학교 때부터 익힌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됐어요. 제품 코드가 여기 나와 있네. 성재는 문서와 박스 라벨을 비교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그때 선임이 다가왔어요. 다 세었어? 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고 저기 가서 정리해. 네. 성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숫자가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는데. 오후 내내 성재는 박스를 옮기고 정리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참았어요. 첫날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퇴근 시간이 되자 팀장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첫날 치고 괜찮았어. 감사합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는 작업복을 벗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그 서류, 뭔가 맞지 않았어. 영어로 적힌 제품 코드가 자꾸 떠올랐죠.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집에 도착한 성재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정말 힘들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라도 잘해야 해. 성재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꼼꼼히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분명히 뭔가 있어. 그렇게 성재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성재는 어제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일찍 왔네? 네, 적응하려고요. 성재는 다시 입고 구역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같은 작업이 이어졌죠. 박스를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성재야, 여기 좀 도와줘. 네, 가겠습니다. 성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졌죠. 이제 좀 할만하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성재는 다시 입고 검수를 맡게 됐습니다. 이번엔 중국 물량이야. 선임이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넸어요. 빨리 처리해. 네. 성재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역시 영어로 된 통관 서류가 있었죠.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 봐야지. 성재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제품 코드, 수량, 원산지 모두 체크했죠. 그리고 실제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성재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상의 제품 코드와 박스 라벨이 달랐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데. 성재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수량도 맞춰봤죠. 수량도 안 맞아. 서류에는 500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480개였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 성재는 여러 박스를 계속 비교했어요. 처음에는 착오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계속 확인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됐어. 성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선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말해야 하나? 고민 끝에 성재는 선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왜? 이 서류 좀 봐주시겠어요? 선임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 제품 코드랑 수량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선임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게 영어로 된 통관 서류인데요. 그래서 실제 박스랑 숫자가 다릅니다. 선임이 성재를 쳐다봤어요. 신입이 영어 문서까지 볼 필요 있어? 하지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선임은 서류를 도로 던졌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박스 수만 맞으면 돼. 알겠습니다. 성재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문제인데. 오후가 되자 팀장이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 씨. 네. 오늘부터 저쪽 창고 정리 맡아. 네. 저 입고 검수하고 있었는데요. 신입은 시키는 대로 해.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성재는 선임이 팀장에게 뭔가 말한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성재는 창고로 갔습니다. 가장 힘든 구역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성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서류가 맴돌았어요. 내가 틀린 걸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성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수입 통관 절차. 여러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성재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수입 신고서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필요하구나. 성재는 노트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통관 절차, 필요 서류, 검수 기준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벌써 새벽이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더 알아봐야 해. 다음 날도 퇴근 후 같은 공부를 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이렇게 확인하는구나. 포장 명세서도 중요하네. 성재는 관련 용어를 모두 익혔어요. 며칠 밤을 새운 끝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본 게 맞아. 이건 분명히 문제야. 성재는 정리한 자료를 출력했어요. 문제점을 명확히 적어두었죠. 이번엔 제대로 말해봐야겠어. 다음 날 성재는 자료를 들고 선임을 찾아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확인했는데요. 선임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또 그 얘기야? 네, 진짜 수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출력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정리한 거 보세요.
뭐야 이게. 선임은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았죠. 신입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이건 통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해. 괜한 문제 만들지 마. 선임은 자료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넌 시키는 일이나 해. 정말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가. 선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재는 돌아섰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왜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야? 성재는 팀장에게도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입고 물량 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신입이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확인은 무슨 확인? 내가 몇 년 해봤다고. 팀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일이나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성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확신은 더 커졌죠. 분명히 문제가 있어. 성재는 홀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센터 내에서 성재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쟤 왜 저래? 신입 주제에 나대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성재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외면했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성재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견뎠습니다. 조금만 참자.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갔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날 텐데. 성재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재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현장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죠.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성재는 작업복을 입고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지? 성재는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본사에서 연락 왔대. 무슨 연락이요? 선임은 대답하지 않고 회의실을 봤어요. 센터장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큰일 났나 봐.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중국 물량 문제래. 뭐? 무슨 문제? 성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성재가 경고했던 그 물량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량 불일치가 확인됐습니다. 지금 해외 파트너사가 난리입니다. 센터장의 목소리도 들렸죠.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직원들은 서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검수했대? 모르겠는데.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센터장이 얼굴을 붉히며 나왔습니다. 담당자 누구야? 직원들이 움찔했어요. 김성재 어디 있어? 선임이 성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센터장이 성재를 노려봤어요. 성재 씨, 이리 와봐. 성재는 천천히 앞으로 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지켜봤죠. 당신이 입고 검수했지? 일부 했습니다. 센터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을 이렇게 해? 수량이 왜 안 맞는 거야? 성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서류랑 실제 수량이 안 맞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센터장은 선임을 봤어요. 선임은 고개를 돌렸죠. 그게 지금 중요해? 센터장이 다시 성재를 봤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건데?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당신이 검수했잖아.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는 거야. 센터장의 말이 계속됐죠. 직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성재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센터장이 다그쳤습니다.
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신입이 무슨 해결을 해? 말도 안 돼. 센터장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중국 제조사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직접 통화? 네. 센터장은 팔짱을 꼈어요.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영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영어로? 제조사 담당자가 영어 쓸까?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해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성재는 센터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해결하면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센터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약속해주세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센터장은 성재를 노려봤죠.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이거 해결하면 내가 연봉 올려준다. 얼마나요? 이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면 30%.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승진도 시켜주지. 직급은요? 입고 책임자.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증인이야. 센터장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대신 실패하면 당신 책임이야. 알겠습니다. 성재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동안 모아둔 통관 서류였죠. 중국 제조사 연락처가 여기 있어. 성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국제전화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헬로우? 드디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성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헬로우, I am calling from KD Logistics in Korea. 직원들이 모두 성재를 봤어요. 쟤 진짜 영어하네. 발음 괜찮은데? 성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We have an issue with recent shipment from your company. What kind of issue? 상대방이 물었어요. The product code and quantity in the documents do not match with actual goods. Please hold on.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센터장과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Yes, this is production manager.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성재는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We received shipment number CH202 size 15. Yes, I know that shipment. The product code on the box is DFC513. Yes, that's correct. But the customs document shows DFC511. 담당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 아이씨. 성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And the quantity is also different. How much is missing? 20 units. Please email me the documents. Sure. What's your email address? 성재는 메모를 했어요.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죠. I will check and get back to you before tomorrow.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성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왔어요. 모레, 내일까지 확인하고 연락 준답니다. 그게 끝이야? 서류 보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재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정리한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보냈죠. 보냈습니다. 센터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직원들도 침묵했습니다. 진짜 될까? 모르겠는데. 성재는 자리에 앉아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성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답장이 올까?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왔다. 중국 제조사에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성재는 급히 메일을 열었습니다. We found the error in our packaging process. 오류를 인정한 내용이었어요. 진짜 맞았어. 성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We will ship the remaining quantity within 3 days. 부족한 수량을 보내준다는 약속이었죠. 담당자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성재는 메일을 출력했어요. 그리고 센터장을 찾아갔습니다. 센터장님. 센터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야? 답장 왔습니다. 성재는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센터장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진짜야? 네, 확인하셔도 됩니다. 센터장은 메일을 다시 봤습니다. 포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네. 부족한 수량 보낸다고? 이틀 안에 배송 시작한답니다. 센터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걸 내가 해냈다고?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센터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때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본부장님. 성재 씨가 처리했습니다.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센터장이 성재를 봤어요. 본사에서 보고서 요청했어. 작성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써. 알겠습니다. 성재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발생 경위부터 적었어요.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시점도 명확히 적었죠. 선임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당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해결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선임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가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팀장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성재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센터장이 보고서를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사실이야? 네. 선임한테 보고했는데 무시당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선임을 불렀어요. 이거 설명 좀 해봐. 선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임 말을 왜 안 들었어? 그게,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 센터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본사에서도 보고서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재 씨 덕분에 손해를 막았네요. 앞으로 검수 절차 강화가 필요합니다. 센터장은 성재를 다시 불렀어요.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약속 지킬게. 알겠습니다. 며칠 뒤 중국에서 추가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진짜 왔네. 직원들이 박스를 확인했어요. 수량이 정확히 맞았죠. 성재가 진짜 해냈어.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으면 이제 아무도 성재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봤죠. 성재 씨, 이거 좀 봐주세요. 네, 확인할게요. 성재는 입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품 코드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네. 수량은 이중으로 체크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성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영어 서류도 꼭 확인하세요. 근데 우리 영어 모르는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재는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통관 용어를 알려줬어요. 이건 제품 코드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건 수량이고요. 직원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센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하기 훨씬 편해졌어. 오류가 확 줄었네. 본사에서도 성재의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른 센터에도 적용하겠습니다. 전국 물류센터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성재는 더 바빠졌어요. 다른 센터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했죠. 여러분, 검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재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눴어요. 선임들은 이제 성재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재 팀장님, 어느새 팀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성재는 겸손하게 대했어요. 팀장은 아직 아닌데요. 곧 되실 거잖아요. 센터 내부의 무질서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정확한 절차를 따랐죠. 이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성재는 매일 현장을 점검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죠. 이건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역시 성재 씨는 다르네요. 과거에 성재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성재는 과거를 탓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고맙습니다. 센터는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센터장이 성재를 불렀어요. 성재 씨, 잠깐 올 수 있어? 네. 성재는 센터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앉아. 네. 센터장은 서류를 꺼냈어요. 약속 지키려고. 네. 승진 발령이야. 센터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입고 책임팀장 임명장이었어요. 오늘부터 정식으로 팀장이야. 성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봉도 약속대로 올려줬어.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장이 명함을 건넸어요. 새 명함이야. 성재는 명함을 받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래 입고 책임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입사한 지 석 달 만이네. 네. 대단해, 진짜. 성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 성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회식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성재는 팀원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팀장님 덕분에 일하기 좋아졌어요. 우리가 잘해야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부터 성재는 팀장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입고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센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돌아갔어요. 오류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이 센터 정말 잘 돌아가네. 본사 직원들도 감탄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센터예요. 성재 팀장 덕분이죠. 지역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물류 현장을 혁신한 청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기자가 센터를 방문했어요. 여기가 성재 씨가 일하는 곳이군요. 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나요? 성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 문제를 발견했을 때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하시네요.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고양시에 이런 청년이 있었구나. 정말 자랑스럽네.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네요. 멋있습니다. 시청에서도 기사를 봤어요. 이 청년 우리 시에 있어? 네, 고양시 물류센터에 근무합니다. 좋은데, 우수근로자상 후보로 추천하자. 알겠습니다. 며칠 뒤 센터장이 성재를 불렀어요. 좋은 소식이야. 무슨 일이세요? 시청에서 우수근로자상 후보로 추천했대. 성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응, 축하해. 감사합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센터를 방문했어요. 김성재 팀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김성재입니다. 심사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심사는 까다로웠어요. 정말 신입 때 이 일을 해냈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성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어를 꾸준히 공부했거든요. 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하십니다. 심사가 끝나고 기다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김성재 씨 최종 선정됐습니다. 성재는 전화를 받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성재는 센터장에게 달려갔어요. 센터장님 됐대요. 진짜? 네. 센터장이 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센터 자랑이에요. 수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재는 정장을 새로 샀어요. 오늘만큼은 제대로 입어야지. 부모님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감사합니다. 시청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 분야 우수 근로자들이 함께 자리했죠. 긴장되네. 성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시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훌륭한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수상자 호명이 시작됐어요. 물류 분야 우수 근로자 김성재 씨.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시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재는 상패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센터 직원들도 와 있었어요. 성재 팀장님 축하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성재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상패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성재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아들,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재는 상패를 봤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처음 물류센터에 들어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때가요. 힘들었지만 버티길 잘했어. 성재는 상패를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상패를 올려놨죠. 창밖을 보니 고양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성재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물류 현장을 바꾸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많았죠. 다음 날 성재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팀장님, 어제 수상식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상패 보여주세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성재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네. 직원들은 성재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정말 일하기 좋아요. 우리 모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겸손하세요. 성재는 매일 현장을 돌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죠. 이 부분 좀 더 보완하면 좋겠네요. 바로 고치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봅시다. 성재의 리더십은 날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들은 성재에게서 배우려고 했어요. 팀장님,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성재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직원들과 함께 고민했죠. 여러분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희 의견을요? 당연하죠. 현장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니까요. 직원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센터는 점점 더 발전했어요. 고양시 물류센터는 이제 전국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죠. 여기 시스템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성재 팀장님 덕분입니다. 성재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어요. 물류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방문객들은 감탄했습니다. 배울 점이 정말 많네요. 성재는 앞으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거예요. 화려한 성공보다 꾸준한 발전이 중요했죠.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돼. 저녁에 성재는 부모님과 통화했습니다. 아들, 오늘도 수고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무리하지 마. 알겠습니다. 성재는 창밖을 봤어요.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성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정리했어요. 하나씩 체크하며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성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물류센터의 불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에도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죠. 성재는 그들을 생각했어요. 다들 고생하고 있어. 성재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야간 근무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팀장님 시스템 정말 좋아요. 밤에도 헷갈리지 않아요. 성재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죠. 계속 이렇게 하자. 성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충분히 쉬어야 했어요. 눈을 감자 금방 잠이 들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성재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